23년 8월 18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릴 내용은 첫 번째, 큰 낙폭을 겪은 리플 기술적 분석, 두 번째, SEC 중간항소 허용의 핵심, 세 번째, 시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큰 하락을 겪은 리플 기술적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플은 현재 큰 낙폭을 보이면서 800원 변곡 구간까지 이탈을 시키는 모습을 보인 후 추가적인 낙폭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상단 기준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600원 구간 하단 기준선까지 일단은 하방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무조건 600원까지 빠진다 이건 아니지만 기준선 지지 구간이 600원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600원까지 하단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합니다. 또 월봉으로 봤을 때 이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채널을 체크해보면 하락 채널을 돌파했던 이 차트가 다시 하락 채널 내부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을 회복하려면 이 검은색 추세선에 다시 재안착 후에 회복을 보여야 상승으로 이어질 듯 합니다. 만약 버티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원 아래까지는 하단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같은 하락을 겪고 나서 우울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큰 낙폭은 물량을 늘려나가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1차 매수나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세와 관련해 리플의 가장 큰 악재가 나왔죠. 바로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에 대한 약식 판결에 대해 SEC가 중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의 항소 요청을 받아들여 금요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SEC는 리플사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리플 판매 계약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항소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토레스 판사는 두 명의 리플 임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미등록 증권 공모를 통해 암호화폐 XRP를 불법적으로 판매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토레스 판사가 SEC의 항소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항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든 리플 사건의 핵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는데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은 암호화폐 진영의 승리로 받아들여졌으나 끝내 SEC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상황인 것이죠. 암호화폐를 규정하고 거래 질서를 명시한 새로운 법률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증권법 체계 안에서 유사한 법률 소송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간항소 허용의 핵심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기간의 XRP를 불법적으로 판매를 한 부분을 항소한 것이기에 리플이 2차 판매자를 통한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판결에는 큰 영향이 없을 듯 싶습니다. 다만 중간항소 신청 자체를 기각할 줄 알았던 토레스 판사가 의외로 중간항소 허용을 해준 것인지 이해는 가지 않네요. 또한 중간항소로 인해 마냥 기다려야 하겠지만 이미 우리 XRP 투자자들은 2년을 넘게 기다렸고 몇 달,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 지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미국 법원이 중간항소를 승인한 게 아니라 중간항소 신청을 해도 좋다가 포인트이니 퍼드와 진실 사이에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리플이 급격히 떨어진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뉴욕에서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뉴스 이후에 1시간 정도 뒤에 비트코인이 쭉 급락이 발생했는데 이번 하락의 핵심은 해당 뉴스가 이미 하락에 시동을 걸어놨던 비트코인에게 트리거가 된 것이거나 해당 뉴스가 악재로 작용한 것일 수도 있죠. 현재까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해봤을 때 이건 중국의 아니 시진핑의 큰 그림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점이 있는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땐 첫 번째, 시진핑이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러 계획으로 준비된 위기를 만든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중국 정부가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린 후 국유화 진행 세 번째, 국가가 관리하는 LH 같은 부동산 기관 확보 후 네 번째, 국가가 주도하는 부동산 공급 다섯 번째,
이후 시진핑이 장기 집권 및 체제 강화, 즉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국 정부가 만들어낸 중국의 위기설과 함께 이미 터지기 직전이었던 헝다그룹을 내세운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이번 하락의 원인으로 대두된 것들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현재 비트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X가 보유한 물량을 과거 시점에 매각한 것이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즉, 현재는 퍼드다. 두 번째, 테더사와 헝다그룹 부실어음 보유 관련 퍼드. 21년에 테더사에서 해명한 바 있으며 이것 또한 과거의 일, 즉 퍼드다. 이러한 두 가지의 퍼드로 인해 시장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애초에 시장은 이미 하락 시그널을 줬고 그에 따른 트리거나 악재는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셈인 것이죠. 즉 이번 하락은 세력의 마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 위기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여파가 진정될 때까진 악재로 취급이 될 것이기에 비트가 빠진다면 지금보다 더 우수수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리플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에 투자자분들도 지금의 하락에 덥석 매수하지 마시고 정보를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분할로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현재 차트로 봤을 땐 600원 하방 가능성이 열려있다. 다만 추세선 재돌파 시 단기 회복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중간항소 허가를 해준 것이지 중간항소를 승인시켜준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지금의 하락, 중국 정부의 큰 그림 및 퍼드가 아닌 세력이 시장을 박살내놓고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